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비수술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즉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수술도 의미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남는 것이죠. 수술은 무조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치료 방법이고, 비수술적 치료가 무조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껏 비수술 치료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지금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신경의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반복적인 주사 치료는 효과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고요. 약물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는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단기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통증 조절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소대변 장애까지 생기죠.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며 신경 손상이 심해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해도 신경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미루다가 결국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수술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단순히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도 15년 전에 그렇게 오셔서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리치료를 고집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죠. 따라서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무조건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최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병원은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병원에 오라는 병원도 있었죠.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특성이죠. 이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도 누적되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부담은 이중으로 더 늘어나죠. 반면에 수술은 초기 비용이 높아 보이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비수술적 치료를 받다 보면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서 수술이 불가피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도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았더라면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단순히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 일 못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술이 늦다, 회복이 늦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이 흔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 현미경 수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요.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짧은 기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고요. 수술 후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비수술적 치료를 오랫동안 고집하다가 결국 버티다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심해져서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와 재활을 철저히 하면 재발 위험도 수술한 경우에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수술이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심한 환자라면 신속하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피하기보다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수술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수술이 재발이 많습니까? 비수술이 재발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비수술이 재발이 많죠. 비수술적 치료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경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각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결국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는 통증 완화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고요.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죠.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반복하다가 결국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이미 놓쳐서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즉 영구적으로 진행되면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장애가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 책임은 전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 비수술 방법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수술적 치료를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비용과 회복 시간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조건 비수술적 치료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수술은 필요할 때 실행하면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안전한 최소 침습 방법, 내시경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단순히 통증 완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선택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멀리에 있는 척추 장애 환자들의 대부분이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돼서 수술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서 생긴 장애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